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2026년 1월 22일 목요일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0.8% 상승을 하고 코스닥이 2%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뭐 일단 지금 그린란드 영향으로 유럽과 미국과의 지금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에 살짝 굽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시장도 반등이 나오고 한국 시장도 오늘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고요. 뭐 이런 거는 저희에게 바이오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크게 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데 수요일이죠. 알테오젠 기술 수출과 관련돼 가지고 이 로얄티 부분, 요 부분이 조금 이슈가 생기면서 기술 수출 종목들이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것도 뭐 HLB에 영향을 끼쳐서인지 어제도 HLB가 좀 많이 빠졌었고요. 요게 이제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뭐 결과론적으로는 또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이 기간들을 소화하고 난 다음에 원래 주가를 찾아가긴 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게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하냐면 이 대표의 말, 이 언중 무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이 제피모건 헬스케어에서 대표가 기존 계약과 비슷한 수준의 계약을 뭐 나올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총 계약 규모가 작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또 이 머크와 관련된 로열티 부분이 대부분 5%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 정도 나오다 보니까 이거 실제 찍히는 수익들이 조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줄지 않을까라는 실망 매물들이 좀 나온 걸로 보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작은 돈으로 이 퍼센티지가 반 정도 깎였기 때문에 작게 보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알테오젠 관련된 계약들은 또 계속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빠진 주가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은 제자리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알테오젠을 지금 뭐 매수하라는 뜻이 아니라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지금 저기에 계신 구주주분들의 구간이지 저희 같은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50만 원인 알테오젠을 들어가서 존버 외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큰 거죠. 바이오 투자하시는 일부 투자자들의 특성이 보통 저평가 때 사가지고 임상을 성공을 목표로 보고 투자를 한다든지 승인을 목표로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는 투자를 선호를 많이 하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좋은 위치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분들도 만약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단타적인 접근으로 접근을 많이 하시지 장기적인 접근으로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알테오젠 이슈로 인해서 기술 수출 종목들의 재평가가 다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임상기업과 기술 수출주들의 이제 갈림길이 형성이 될 거고 기술 수출 종목 중에서도 계약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세부적으로 뜯어보는 시선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 종목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생길 거고 이 직접 임상기업들이 오히려 또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튼 뭐 그런 부분 시장 이슈를 얘기를 해봤고요.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기록을 했음에도 코스닥은 아직 1,000포인트를 도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바이오와 2차전지가 같이 가줘야 그 그림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부분이고 이게 코스피가 뭐 5천, 6천, 7천, 만 포인트까지 계속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코스피도 조정을 거치고 다시 재도약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코스닥도 한번 코스피와 따로 상승하는 그림이 나와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HLB 그룹 얘기를 또 돌아와서 HLB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거의 상한가 갈 뻔했던 흐름을 보였잖아요. 요게 지금 기관들의 수급이 자꾸 들어오고 있고 이번 주에 IR이 진행이 된 걸 다들 아실 겁니다. 베리스모 가치에 관련된 뭐 IR이었는데 역시나 냄새가 납니다. 이 이노베이션을 예전 HLB 테라피틱스가 신경영양성 각막염 요걸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 분위기가 지금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비록 이 엘테라의 재료 띄우기가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노베이션은 성공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베리스모 임상 결과가 일상이기 때문에 이상보다는 일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이게 또 고용암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상만 잘 나오기만 해도
기업 가치는 좀 인정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일상 정도는 이중 맹검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데이터도 확인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자신감을 저렇게 내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진영구 회장님도 지금 뭐 이노베이션에 집중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노베이션에 다들 아시다시피 딸들이 포진되어 있잖아요. 딸들을 이사직으로 지금 이사해서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노베이션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이노베이션을 제2의 HLB로 키우려고 하는 이 진양군 회장의 포부가 좀 드러나는 주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튼 조금 이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기술 수출 종목들이 대부분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법 반등한 종목들도 있고 알테오젠은 오늘도 1% 정도 하락을 하고 마감을 했고요. ABL 바이오도 조금 뭐 1% 정도 상승이 나오고 마감을 했습니다. 비만 쪽 관련된 종목들이 펩트론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또 계약이 나오면서 이렇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D&D 파마텍은 하락을 했고 펩트론이 갑자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메지온도 다시 정고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실적 발표 이후에 약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전지 종목들이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요. 에코프로 형제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고 2차전지 종목들이 이제는 에너지 저장 장치와 로봇에 들어가는 고체형 배터리로 조금 시장의 수급을 끌어올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 SDI가 20%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2차전지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한 번쯤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HLB 쪽으로 들어와서 NC트론이 상한가를 갔네요. 글로벌과 이 진양군 회장님이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HLB 글로벌이 2대 주주인 거 그렇죠? 자, 항서제약은 소폭 하락을 하고 있고 HLB 팹은 2%, HLB는 5.98%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2% 상승을 했고 HLB 제넥스는 1.8% 상승을 했습니다. 먼저 HLB 파나지는 1754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자, 기타 법인이 팔았고요. 자, HLB 파나지는 1600원 라인을 제가 지켜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600원 지키고 다시 111선으로 한 번에 올려버렸습니다. 그럼 또 다시 제자리 간 거예요. 제자리 왔고 또 이거 계속 같은 얘기를 들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111선 이탈 없으면 또 단기적으로 더 갈 수 있는 거고 또 112선 이탈하면 1600원 또 지지되는지 안 되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무한 반복입니다. 결과론적으로 2,000원 넘어가지 않고는 이 얘기가 계속 바뀌지 않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반복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파나진 같은 경우도 2,000원 안착이 어느 정도 시작의 분위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HLB 이노베이션입니다. 2,94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가 팔고 투신과 사모펀드가 또다시 이렇게 많이 사고 있습니다. 투신이 조금 많이 사고 있고 사모펀드가 특히나 많은 매집을 보이고 있고요. 자, HLB 이노베이션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448일선을 뚫고 그 다음 저항 자리인 3,000원짜리를 한번 찍고 윗꼬리가 살짝 달렸습니다. 그럼 얘가 단기적으로 계속 치고 가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종가상 이 448일선을 계속 지켜주고 더 급등을 하려면 2,800원 라인을 깨지 않는 흐름으로 내일도 지속이 된다면 얘는 뭐 내일도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셔도 이거 좀 시세가 나올 차트거든요. 그래서 HLB 이노베이션 보시면 일단은 뭐 내일도 더 간다는 기준은 뭐냐면 제 기준입니다. 2,700원대 깨지지 않는 종가가 형성되면 내일도 다시 한번 3,050원을 도전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차트적으로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AACR까지 뭐 기다리실 수 있는 분과 없는 분의 차이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탑라인 결과를 AACR에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스코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게 뭐 또 일상이 끝나면 재료가 또 한번 쉬어가는 타이밍도 분명히 있고 그렇고 제 입장에서는 제 신청이 1월에 잡혀 있고 거기에다가 또
베리스모 제로까지 4월 달까지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이 있냐 없냐 그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각자 투자자들의 시간에 따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HLB 테라피틱스는 3,22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끝. 자, HLB 테라피틱스도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2,900원대 깨지 않으면 다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봉을 띄웠습니다. 양봉을 띄우고 5일선까지 잡아먹는 뭐 이런 흐름으로 바꿔놨습니다. 얘도 일단은 3,400원 라인이 넘어야 뭐 차트적으로 분석할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뭐 그냥 이 박스 형태의 공간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LB 바이오스텝은 1477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자, HLB 바이오스텝도 계속 똑같죠. 1,400원만 깨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결국은 1,400원을 지키고 위로 약간 올려놓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아직 박스 안에 있기 때문에 밑으로는 1,400원의 지지 라인이 있고 위로는 1,566원의 저항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일단은 1,566원 위로 올려가는 느낌이 나오지 않고서는 뭐 언제든지 또 1,400원 지지 테스트는 계속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HLB 글로벌입니다. 2,43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투신 팔고 끝. 자, HLB 글로벌도 뭐 결국은 이 박스를 잘 지켜주고 다시 위로 올려놓는 모습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얘도 한 2,640원 정도 도전할 수 있는 그림으로 다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얘도 결과론적으로는 장기 이평선이 2,640원 위로 올려놓는 게 제일 필요하고요. 거기서 더 이상 추세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쭉쭉 가줘야 됩니다. 저희한테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 또 조정 거치고 가격 조정하고 그래봤자 이거 재신청 나온다고 한들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남들 갈 때 가줘야 돼요. 갈 때 못 가주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갈 때 가져야 되고 글로벌이 이렇게 또 오르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저거 햄버거 가게랑 또 연관성도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HLB 글로벌과 진영금 회장 지분을 다 합치면 NC2로는 최대 주주나 마찬가지라서 저 재료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햄버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일단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LB 제약은 17,74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보험 팔고 끝. 자, HLB 제약도 결국은 뭐 16,000원짜리를 깨지 않으니까 다시 224일선에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얘도 다른 거 없어요. 224일선 위로 올라가서 18,000원대 또 한번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야 될 자리는 18,600원 라인이고요. 저기 위에서 더 이상 깨지지 않는 흐름으로 간다면 이제 2만원권 도전하는 게 시간 문제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 제약도 나름 잘 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은 4,23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도 차트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뭐 잘 가고 있습니다. 다시 5일선에 붙여놓고 마감을 했고요. 제자리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얘도 한 번은 5,000원짜리를 도전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다른 종목에 비해서 HLB 생명과학을 끄집어 올려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거 주가 끄집어 올리지 못하면 풋옵션 물량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현재도 몇십억 정도가 풋옵션 신청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최대한 사채꾼들에게 내 사채 전환해서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면 풋옵션 행사를 안 할 거고요. 근데 주가가 못 올라가면 풋옵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HLB 생명과학도 1월 달에 특히나 주가 부양이 필요합니다. 뭐 그 가격까지 풋옵션 행사하는 사람들의 사채 평단이 8,000원이거든요. 뭐 8,000원까지 올릴 필요도 없어요. 8,000원 근처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뭐 메시지만 준다면 사채꾼들도 풋옵션 행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풋옵션과 연관성 있게 HLB생명과학도 주가 부양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HLB생명과학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선낭함도 있을 수 있고 유럽 신청도 있고 파이로티닙에 관련된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파이로티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임상이 원래는 1월까지 잡혀 있는데 1월이 다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나올지도 잘 몰라요. 잘 되면 뭐 상반기에 나올 거고, 잘 안 됐으면 또 뭐 허리케인과 함께 지연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됩니다. 자, HLB입니다. 53,20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투신과 사모펀드가 사고, 보험 팔고, 연기금 사고, 기타 보험이 팔고. 자, HLB도 현재로서는 지킬 자리 지키고 하루 이탈했다가 다음날 바로 회복시켜주는 몇 거래일에 걸친 지속적인 하락봉들을 하루에 잡아먹는 이런 봉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 봉에서 내일 조정이 가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요게 생각이 드실 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내일 조정 거치면 안 되고요. 오늘과 비슷한 봉이 하나 또 떠줘야 됩니다. 또 떠주고 최소한 이 앞에 고점 라인은 도전하는 형태로 윗꼬리가 달리더라도 도전하는 봉이 또 나와야 된다. 그래 한마디로 올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자세한 분석은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은 제 기준으로는 시기상으로도 지금 달려야 된다. 너무 많이 쉬었다. 가야 될 타이밍에 가지 못하고 조정되고 다시 이렇게 뭐 5% 6% 올랐다 한들 기존에 빠진 자리 회복하는 정도 자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신청을 앞둔 회사 치고는 주가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로 재신청을 한다 한들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가까지 못 갈 수도 있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재신청 전에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해야 기다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먹을 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HLB도 분석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